제가 좀 무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제 사비를 다 들여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여쭤보는 게 일반 기업들 중에서도 아직 컨택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크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업교육.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난 2017년 이러닝 산업의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교육 산업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닝이란 쉽게 말해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터넷 강의를 생각하면 됩니다.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원하는 강의를 저렴한 가격으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런 이유로 이러닝 시장은 이미 수조 원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해 전문 교육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닝 시장이 점점 확대됨과 동시에 전문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기업교육 산업의 미래는 당분간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스경제TV 도혜민입니다. 이 에듀테크 요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에듀테크는 뭐 에듀케이션과 테크닉 뭐 이렇게 교육과 기술력을 합친 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휴넷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16년부터 에듀테크에 방점을 찍고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대표님을 처음 만났던 곳도 그 에듀테크의 결실을 공개하는 자리였는데 지난 이제 2017년과 18년은 휴넷의 에듀테크 결실을 맺은 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탤런트뱅크와 랩스라는 제품을 공개했는데 이 휴넷이 에듀테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오프라인 교육이 아닌 온라인 기반의 이른바 이러닝이 대세로 떠오른 지 오래. 최근엔 이러닝을 넘어 에듀테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도 지난 2016년부터 에듀테크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기업의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들도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인재 육성에 관련해서 에듀테크 쪽으로 가는 트렌드를 저희가 확인하게 됐고요. 교육과 기술을 합친 에듀테크를 통해 획일적일 수 있는 이러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데 기존 이러닝이 학원이라면 에듀테크는 1:1 과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휴넷은 에듀테크를 통해 학습의 넷플릭스화를 목표로 합니다. 시니어 전문가와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매칭 플랫폼 탤런트뱅크와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한 랩스는 휴넷이 선보인 대표적인 에듀테크 프로젝트입니다. 휴넷이 지난 3년간 디지털 변환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약 250억 원. 오는 2020년까지 현재 100명 정도인 IT 인력을 2배 이상으로 늘리면서 디지털 변환에 더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발전한 건 교육이 덕분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네. 3,000년 동안 교육이 사람을 발전시켰는데 그동안 있던 교육이 많은 문제점을 또 갖고 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술이 들어가서 테크놀로지 들어가서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첫 번째는 이제 교육에서 어빙하우스 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빙하우스 곡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망각 곡선이라고 그래서 오늘 배운 게 내일 모레 되면 한 80% 잊어버린다. 그럼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어제 배운 거를 내일 모레 80% 잊어버려요. 근데 기술이 들어가면 그걸 해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운 걸 한 2시간 있다가 요약을 해서 다시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거나 한 이틀 있다가 그걸 가지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끼리 토론하게 하거나 한 이틀 있다가 다시 시험 문제를 내니까 투투투 그래가지고 같은 공부한 거를 2시간, 이틀, 뭐 2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내주면 그걸 다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기억 못하는 것을 기계의 힘으로 기억할 수 있잖아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요즘 이제 에듀테크에 예측학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측학습? 예측학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A라는 직장인이 사내의 폭력 행위에 사내 폭력에 연루될 가능성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80%다. 이걸 이제 인공지능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했던 문서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봤던 사이트 같은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3개월 후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상사한테 그럼 이 사람한테 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닝을 듣게 할 거냐, 사내 폭력에 대한 규정을 보내줄까, 혹은 직접 만나서 코칭할래,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그게 거죠. 돼요? 그게 이제 기계가 그 사람들의 일하는 거, 뭐 이메일 보낸 것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이야. 위험성을 미리 감지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것만 하더라도 어떤 학습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내더라 하는 것들이 데이터로 다 나오거든요. 그 사람한테 맞춤형 과제를 던져주는 이런 식으로 학습. 영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영화. 네, 예, 마이너리티 리포트. 리포트.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뭐 이제 허연 애들이 머리 붙어놓고 네. 이렇게 갖고 한 거고, 지금은 이거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빅데이터 스타일로 해서 네.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일부분만 얘기 드리는 거고요. 네. 에테크는 정말 무궁무진한. 그래서 교육의 교육과 어떤 변화를. 테크놀로지의 네. 결합. 네. 그냥 예전처럼 공부를 시켜도 그냥 팍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기술의 도움을 입어서 옆에서 서포트가 확실히 들어가는 네, 네, 거네요. 네. 그죠? 네.